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썩 껄끄럽진 않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척질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회담 이후로 시진핑 주석 이제 방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올해 아마 10월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겠다고는 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거의 10년 만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중국 가서 BYD에 공급하는 또 성과물도 냈기 때문에 올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멤버 전원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K-팝 아이돌 그룹이 지금 한알령 이후 9년 만에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사례가 포착이 됐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한알령에 이제 기대감이 좀 붙었는데 그거는 기대감이고 실제로 현실화 될까 이거 의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오르다가 또 실적 부진할 것 같아서 엔터주가 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그 이펙스라는 이제 그 보이그룹 같은데 여기가 이제 어디 소속사예요? C9 엔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속사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네네. 몰라서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5월 말에 그 콘서트를 열기로 이제 그 확정이 됐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주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좀 형상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지난 이제 2016년 이제 그 빅뱅 이후로 지금 이제 그 한국 국적의 K-팝 아티스트가 공연을 한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형 아티스트들까지 이 공연이 열릴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펙스라는 그룹 C9 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 이석훈 씨가 또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유나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또 공연을 단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5년 대만 공연 당시 이 반중국 성향의 의상을 입은 탓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던 아티스트, 미국 아티스트 있잖아요. 케이티 페리가 네. 또 8년 만에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연인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떤 좀 변화를 감지하게끔 할 만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 미국과 지금 갈등하니까 사실은 뭐 공연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열었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내수 경기 저는 부양하겠다. 그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랑 별개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건 그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올해 아직까지 뭐 뉴스가 안 나오는데 작년 말인가 연초에 나왔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중국에서 공연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큰 화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그 더 후속 뉴스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과의 또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또 콘서트 수입이 이렇게 좀 굉장히 이제 인지도 있는 그런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면 굉장히 매출을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내수 경기 부양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또 미중 관계가 갑자기 해소돼 가지고 아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가서 오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 예,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중 갈등과 이거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맞춰야 네. 되겠네요. 미중 갈등의 고를 좀 해소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한 정말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는 중국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봄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국의 문화 개방 배경 중 하나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소비 진작책을 많은 분들이 꼽고 있어요. 내수 부양시키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은 보면은 수출보단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또.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 트러블이 중국 경기 부양, 그 정책 성장률 뭐 5% 달성에 얼마나 좀 악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늘도 사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자기네가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5배나 많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타격 크게 받을 거다. 베선트가. 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만큼 중국에 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소비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뭐 스토리로 지금 계속 뭐 전개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미국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동안 미국 수출 비중을 많이 줄여왔어요. 원래 20%가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14%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설사 수출을 못 한다고 해서 정말 중국이 경제가 역성장되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만큼 또 부양을 하면 되거든요. 네. 예, 경기 부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뭐 물론 좋지는 않죠. 당연히 잘 풀린다면 경제 성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랑 좀 별개로 계속해서 내수 부양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이었죠.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이게 되게 시그널이 커요. 민간 기업 규제 풀어가지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면요, 내수 부양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은 계속해서 그 내수 부양 쪽으로 더 정진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중국의 내수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잃으면은 글로벌 입지도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 속에 한국 기업에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앞으로 이런 한중 간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사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 투자자분들이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떻게 투자의 맥을 좀 쫓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물론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자리 잡으면 좋은데 참 어려워요. 중국이 않죠. 이제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이제 중국 가서 좀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물론 중국의 점유율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썩 껄끄럽진 않았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척질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회담 이후로 시진핑 주석 이제 방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올해 네. 아마 10월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겠다고는 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거의 10년 만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또 3분기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허용해주겠다, 비자 면제, 예, 이걸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어쨌든 중국 가서 BYD에 공급하는 또 성과물도 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올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미국은 관세 때문에 일단 뭔가 이게 바리케이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좀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런 벽은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조선주가 지금 이제 좀 어쨌든 하나오션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찾겠죠. 그다음 뭐가 될까.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저는 한한령 해제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계속 엔터, 드라마, 화장품, 뭐 카지노 같은 중국 소비주도 우리가 좀 올해는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냐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중국의 내수 진작 부양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네. 된다. 한한령 해제 섹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탑픽 종목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JYP가 제일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서 JYP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생각합니다. 엔터주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자세한 엔터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